연관관계 이용, 설계 변경, 예측 외에 한 개의 응용을 다루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7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의 3절 설계 변경 응용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설계 변경 응용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너무 길이가 길어서 두 번째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는 하나의 주제를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작은 이제 자료 준비 단계,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단계 중에서 자료 준비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로 준비를 하는 것은 설계 변경 이력을 패턴으로 바꿔서 이제 분석 모델에 입력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설계 변경 이력을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들이 아이템 번호하고 뭐 버전까지, 그래서 즉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이냐 하는 것, 어떤 부품이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품 번호하고 그거의 버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사실은 연관관계에서는 이런 특별한 부품과 부품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부품의 종류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연관관계가 어떤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에서 장바구니를 열어봤더니, 고객의 장바구니를 열어봤더니 분유를 사고 맥주를 같이 사더라. 그럴 때 어떤 특정 회사의 분유와 특정 회사의 맥주라기보다는 분유라는 제품의 종류, 그 다음에 맥주라는 제품의 종류를 사더라, 이렇게 이제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 이력에 정확한 어떤 부품이 어떤 부품으로 변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부품이 변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부품이 변하더라 라는 규칙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설계 변경 이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설계 변경 이력을 이제 연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그 부분을 종류로 하나의 스페시픽한 어떤 아이템이나 부품을 구별하는 것들을 그 부품의 종류로 변화시켜서 어떤 종류의 부품에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어떤 다른 종류의 부품들이 설계 변경에 같이 들어오더라 하는 그런 규칙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종류 사이의 규칙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에서는 특정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이 아닌, 다른 부품이 아닌 특정 종류의 아이템과 다른 종류의 아이템 사이 연관관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품 번호 대신 아이템 종류를 나타내는 어떤 분류를 통해서 그 기존의 설계 변경 이력을 이제 변화시켜 입력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336에 모든 설계 변경 이력을 설계 변경 이력표로 출력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는 이제 원래 설계 변경 이력표에는 각각 아이템의 식별자들, 그러니까 아이템 넘버 또는 버전까지 있으면 아이템 넘버와 버전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종류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화면에 설계 변경 336의 설계 변경 이력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336이라는 설계 변경 번호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품과 구성 부품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구성 관계, 제품 구조의 어떤 엘리먼트리한 제품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제품 구성 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연산들, 이 구성 관계가 끊어졌느냐, 그러니까 없앴느냐, 추가했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이템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 이력표에서는 각각의 아이템 하나하나의 구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연관관계에서는 그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템 종류를 이렇게 뒤에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종류는 사실은 이제 아이템 이름이라든가 거기 보면 아이템 설명 또는 디스크립션이나 이름에서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 추출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이제 입력을 준비를 합니다.
연관관계 입력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분석 모델로서는 연관관계 분석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그 분석 모델에서 요구하는 입력 자료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관관계 분석에서는 우리 이제 예의 설계 변경 예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각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아이템 종류의 참여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란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그 설계 변경이 쭉 있을 수 있겠고요. 각각 다른 설계 변경이 그러면 그 설계 변경당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 참가했느냐를 매트릭스 형태로 있으면 뭐 참가했으면 1, 참가하지 않았으면 0 하는 그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해서 입력을 이 분석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관관계 분석 입력 데이터셋 준비라는 것은 바로 그 매트릭스, 입력 매트릭스를 준비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매트릭스, 여기서 이제 시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트의 첫째 열에는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템의 종류가 나열됩니다. 즉, 뭐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로축으로는 우리가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템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요. 세로축에는 이제 각각의 설계 변경 번호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설계 변경에서 어떤 아이템의 종류, 참가한 종류가 있었다. 그러면 뭐 전부 다 0으로 처리했다가 그 부분만 1로 처리해서 어떤 설계 변경에 어떤 아이템 종류들이 참여했다는 그런 참여 매트릭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는 뭐 참여 시트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그 설계 변경별로 각각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 참석했는지를 표시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분석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그 연관성 분석을 위한 입력 데이터셋의 그 매트릭스, 참여 매트릭스 또는 뭐 참여 시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좌측에 A 컬럼을 보시면은 거기에 설계 변경 이름, 설계 변경 번호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각 번호별로 이제 가로축에 보면은 각각의 아이템의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계 변경에 만약에 그 아이템이 그 참여를 했다면 1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해서 하나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된 방식대로 이제 분석 모델에서 입력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네 번째 단계인 어떤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예에서는 분석 모델이 규칙을, 연관 관계를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분석 모델이라 연관 규칙 모델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그 연관 규칙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관 규칙 분석은 이제 학습 기반은 아니고요. 어떤 이런 매트릭스가 들어오면 거기서 어떤 그 룰들, 규칙하고 그거의 확률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그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그러한 식의 어떤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피드 마이너 역시 우리가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요.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연관 규칙 생성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연관 규칙 생성 프로세스에서 이제 어떤 확률 그런 어떤 규칙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첫 번째는 리트리브라는 걸 사용하겠죠. 리트리브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매트릭스, 참가 매트릭스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료를 이제 그 참가 매트릭스 안에 숫자로 0, 1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뭐 있다 아니다라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간단한 자료 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 모델로서는 에피그로스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여기서 빈발 패턴 성장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입력된 참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규칙들을 쭉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생성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설계 변경 전달을 하고 싶은 상황, 내가 설계 변경할 결정이 됐을 때 그 부품 종류랑 그 아이템 종류랑 연관되어 있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그 규칙에서 찾아서 적용하면 이제 이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화면에 그 래피드 마이너를 통해서 연관 규칙 생성 프로세스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준비한 연관성 분석 입력 데이터셋을 리트리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숫자로 표시되는 1, 참여하면 1, 없으면 0이라는 것들을 바이노미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fp gross라는 그러한 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연관 규칙들을 이제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연관 규칙들이 이제 출력이 되면 그 연관 규칙하고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래피드 마이너 연관 규칙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연관 규칙을 생성해서 그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아이템이 변경된다면, if 어떤 아이템이 변경된다면 다른 아이템이 변경되는데 그때의 확률들이 쭉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앞에 부분, 만약에 어떤 게 변화된다면 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결정된 설계 변경 부품 아이템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템이 설계 변경이 됐다면 거기서 맞춰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뒤에 뭐가 또 어떤 것들 변경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들이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설계 변경이 전달되는 아이템이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해서 그것들을 이제 쭉 검토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연관 규칙을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높은 게 저희 예에서는 네이버 CS 아이템을 변경했을 때 NR 플로우 캠이라는 아이템이, 그런 종류의 아이템이 변경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CS 아이템이 변경될 거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NR 플로우 캠이라는 아이템이 변경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을 이제 변경할 것을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 변경 전달이 될 아이템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래피드 마이너 연관 규칙 생성 모델에서 생성한 규칙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화면에 이제 결과로 나타난 연관 규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해서 그 서포트라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것 순서대로 쭉 출력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CS라는 어떤 아이템 종류를, 부품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우리가 NR 플로우 캠이라는 그러한 아이템 종류를 변경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좌측에 이제 가정 부분 어떻게 했을 때라는 과정에서 내가 설계 변경이 결정된 아이템을 찾아내면 그 뒤에 결과 쪽에 나와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확률하고 같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검토하면 설계 변경 전달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 적용 단계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모델 적용 단계를 이제 살펴를 보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앞에 그 규칙 중에 가정 부분에서 설계 변경 결정된 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 전달 부분은 결과 부분에서 이제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특정 모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마네킹에 탑재되는 그 컴퓨터 모듈 부분을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설계자가 뭐 기존의 IBM에서 사용하던 IBM 왓슨에서 제공하던 그 인식 서비스를 네이버 클라우드의 얼굴 인식 서비스로, 그래서 네이버 CS 아이템이라는 것을로 바꿨다. 그랬을 때 이 아이템 네이버 CS 아이템으로 바꿨을 때 뭘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 설명이 전달해,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연관관계 규칙 결과를 보면 네이버 CS에서 변경했을 때 NR 플로우 캠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변경할 확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R 플로우 캠이라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네이버 CS 변경된 거에 맞춰서 NR 플로우 캠이라는 아이템을 변경하게 되죠. 사실 NR 플로우 캠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네이버의 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를
카메라에서 찍은 그 사진을 고객의 사진을 그 네이버 CS에 보내주고 그거 결과를 뭐 성별하고 나이 예측치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NR 플로우 캠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CS가 관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것을 고쳐주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설계 변경 이력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 변경 전달 그 체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경우에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계자가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설계 변경 전달을 검토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연관 규칙을 사용한 이런 데이터 마이닝,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꼭 그 어떤 설계 변경이 끝난 다음에 설계 변경 그 결정이 된 다음에 설계 변경 아이템 결정이 된 다음에 다른 아이템이 결정되고 꼭 바꿔야 될 건 아니지만 검토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변경 객체가 변경 이전과 이후 제품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간단한 제품의 설계 변경 예를 들어 설계 변경 이력을 설계 변경과 설계 변경 이력 객체를 이용하여 표시하시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 이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대답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하고 아이템 관계가 어떤가? 라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변경 객체 입장에서 아이템 객체랑의 관계는 인풋, 아웃풋, old, new 이렇게 돼 있죠. 설계 변경 전 아이템하고 설계 변경 이후 아이템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되어 있고요. 아이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아이템, 연결된 아이템이라는 게 꼭 그 아이템 자체가 연결됐다기보다는 아이템의 하위 제품 구조가 연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의 REL, 즉 제품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REL 객체하고 관계가 또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하고 아이템을 연결하는 REL, 제품 구조를 만드는 REL 객체는 related relating, 즉 뭐 부품, 그다음에 조리품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연결을 해서 이 REL하고 설계 변경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REL하고 설계 변경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설계 변경 이력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된 REL 객체를 연결하는 것이 설계 변경 이력 객체고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 이력 객체는 해당 설계 변경하고 변화된 REL 객체가 연결이 두 개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소시에이션 두 객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객체고요. 특히 그 설계 변경 이력 객체에는 오퍼레이션 즉 그 REL이 추가된 거냐 뭐 삭제된 거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해당 오퍼레이션이 일어난 어떤 시간도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설계 변경 이력 객체가 굉장히 중요한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은 우리가 아이템하고 설계 변경 객체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한 번에 링크가 두 개씩 뭐 related, relating, old, new, input, output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만 세 가지만 이해해도 우리가 제품 자료 모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잘 한번 따라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설계 변경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분석 처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마이닝, 즉 그 연관관계 분석이라는 분석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 변경에는 제일 앞부분에 설계 변경에 대한 뭐 감시를 할 수 있는 검색 및 집적 툴을 사용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분석 처리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신제품 개발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을 쭉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서는 설계 변경에 대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응용 예를 다뤄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서는 좀 확대된 분야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을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분야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이슈라고 해서 단문 메시지에 대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제품 형상에 대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